같이 왔습니다. 자, 18번부터 우리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건 한번 찾아보죠. 이번에 봤더니 뭔가 단위와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떤 산술적인 부분으로 계산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봤더니 뭐 지불 요청, 그 다음에 수정, 증축 및 예산 계획,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비용 환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비용 절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죠. 자, preliminary plans니까요. 예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리뷰, 다시 되돌아봤더니 wedding center addition 이렇게 되겠네요. 증축이 되는 겁니다. 증축, 이 웨딩 센터 증축을 한번 계획에 대해서 미리 예비 계획을 리뷰해 보니까 우리 건축자인 이분들이요. 생각하기에 추가적인 공간이 더 증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141, 그 다음에 평방미터, 제곱미터만큼이요. 추가적인 공간들은요. 여기서 예산이 어떻게 된대요? 107,600달러 정도 그 다음에 뭐다 증가될 것이다. 추가적인 공간은 그 다음에 will allow room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될 것이냐 봤더니 3개의 책상이 들어갈 곳, 그 다음에 락커와 그리고 파일 캐비넷 했으니까요. 이건 서류 캐비넷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사이즈는요. 여기서 봤더니 이걸 어떻게 될까요? 10에서 6, 그 다음에 10피트 6인치에서 이게 12피트로 그리고 30피트에서 그다음에 총 38피트로 총 141 square feet 해서 평방 제곱미터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거라고 얘기했죠. 이번에는 여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축 및 예산 계획에 대한 또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추정된 어떤 금액은 6월 달에 제공이 되어졌는데 그게 약 제곱미터당 102달러가 됐죠. 그러므로 추가 이런 어떤 estimate, 견적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이만큼, 그죠? 이만큼씩 증가돼야 된다. 14,382원만큼 우리가 증가되어져야 되고요. 플러스 10% inflation rate 했으니까 물가 상승률 10%까지 같이 붙여져야 될 것입니다. On the entire project. 전체 프로젝트에서요. So I wanted to let you know. 당신이 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제한된 어떤 변화에 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 이슈에 관해서 더 뭐한다. 의논하겠습니다. 다음 미팅 때 의논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증축 및 그래서 예산 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것을 알리려고 뭐 지불 요청이나 결과 공지라든가 그다음에 비용 환불에 관한 얘기 또는 비용 절감의 얘기는 완전 반대 얘기가 되겠죠. 증축에 관한 얘기니까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다크샤라는 사람의 신경 변화로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자, 앞에 있는 문장들은 우리가 비교적 시간을 좀 세이브하면서 빠르게 읽고 그다음에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바로바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어느 오후에 그다음에 뉴델리에서 다크샤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infant 하면 영유아가 되겠죠. 아이를 안고요. 그다음에 along the shore, 비치 사이를 이렇게 비치를 따라서 그죠?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강가 해변가를요. The infant가요 slipped from her grasp. 그녀가 이렇게 꽉 잡음이라는 뜻이죠. grasp 하면요. 그녀가 잡고 있는데 미끄러져서는요. fell into the flowing water. 흐르는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죠? 흐르는 물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다크샤 screamed. 예, 소리를 질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땠어요? 되게 무섭고 그 다음에 bored, 지루하거나 영감을 받거나 기쁜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봤더니요. 근데 그리고 frightened, 그 다음에 thrilled, 스릴 넘치는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그죠? 놀란, 깜짝 놀란. 이번에 답이 실려질 것 같은데요. 그때 a group of monkeys were watching. 그걸 보고 있었죠. 멍키 한 그룹들이요. 근처 나무에서요. 갑자기 한 멍키가 leaped, 도약하다, 뛰다란 뜻입니다. From the tree directly into the river. 바다 쪽으로 확 뛰어들더니요. 수영해가지고 애기 쪽으로 향했어요. Braving the current. 그 물살을 거치고 이렇게 되겠죠. brave 하면 우리 용감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용감이 대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braving the current, 용감히 맞서서 그 흐름, 여기서 current 하면 여기서 흐름, 물살이 되겠네요. 그 어린 멍키는요, 인간 아이를요, 끌고서는요, 해변가에 와서, 해변가에 갖다 놨죠. Where the mother waited. 엄마가 기다리는 곳에다가 dragged, 끌고 와 주었어요. The monkey placed the child.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 엄마의 발 아래에다 두고요. Scrambled back. 다시 기어 올라갔습니다. Into the tree. 나무로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relieved가 되겠죠. 좋은 일이 그 다음에 해결이 되어졌잖아요. When she found that her baby was okay. 그녀의 아기가 오케이였을 때 드디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다.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답은 몇 번일까요? 2번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0번입니다. 단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 찾아보죠. 주장.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한글로 우리가 지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문제 유형이죠. 자, the entire history of the human race. 인간 역사의 전체 안에서, 그죠? 인간 종의 역사 안에서 없어 왔고 그다음에 없을 것이다. 어떤 누구도 anyone just like you.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없어 왔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the odds 하면 우리 이상한, 기묘한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네, 가능성, 확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dd eye 하면 기묘한, 눈이 짝짝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주 되게 신비로운 고양이를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확률, 가능성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의 가능성인데 being possessing. 네,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형용사란 뜻이에요. 동사형 형용사 동형사입니다. being possessing.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독특한 어떤 결합, 특징의 결합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라든가 특성의 독특한 결합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are more than 50 billion to 1. 즉, 500대 보다 1이다. 500만 대 500억이죠. 그죠? 빌리언이 억이니까요. 500억 대 1 정도의 가능성이란 얘기죠.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냥 없다는 얘기입니다. 500억 대 1이니까요. 로또 수준보다도 더 엄청나죠.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you have the potential. 여러분은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To do something special. 특별하거나 또는 extraordinary. 되게 비범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것은 something that no one else can do.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However, 그러나 갑자기 이제 역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죠? 거기까지. 하지만 내가 물어봐야겠어요. Are you going to do it? 여러분들 그 특별한 거 할 예정인가요? 할 계획인가요? It is true. 사실입니다. 뭐가요? 대절이라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 Some people are born. 네, 몇몇 사람들은 태어났습니다. 독특하고 희귀하고 그다음 독특한 어떤 재능을 gift 여기서 재능. 하지만 우리들의 대부분들은요. introduced to life. 삶에 어떻게 도입,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게 된대요. 특별 그냥 평범한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비범하고 독특하지만 그걸 되게 평범한 어떤 평균적인 탤런트를 가지고 산다. 이러한 개인들은 that 사회에서 그것들을 레벨, 이름 붙인다라는 뜻이죠. 라벨을 붙인다. 훌륭하다라고 붙이는 그 개인들은요. reach high levels. 아주 높은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performance, 그것을 성취해내는 어떤 업적, 아니면 그들이 성취해내는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요. 그들의 탤런트를요. 높은 degree 정도로 올리면서요. in the field of their choice. 그들이 선택한 영역에서 매우 높은 정도까지 그들의 재능을 발달시키면서 그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이 레벨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잠재력은요. dormant. 자, 뭐예요? 여기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잠복, 그 다음에 비활성. 아직 활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지만 얘가 아직 발현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It must be identified. 그거는 우리가 정체성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개발되어져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것을 뭐 한다면 조건이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get more. 더 얻길 원한다면, out of life, 삶에서 뭔가를 더 얻길 원한다면 그걸 발견해서 개발시켜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뭐다?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찾아내서 개발해야 된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the formula, 어떤 형식, 공식이 되겠습니다. 성공의 공식은 간단해요. Practice a few. 약간의 것을, 몇몇의 것을 연습하세요. Simple discipline. 약간의 간단한 훈련이나 교육들, 이런 것들을 매번 매일매일 조금씩 실행하라, 연습하라.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잠재력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우린 해야 된다. 우린 독특하고 특별하니까. 그죠? 21번입니다. 살짝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충분히 한번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줄 친, 그 다음에 blinding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눈 가리게 합니다. 다른 방식이 있어서 생각, perceiving 하면 우리 thinking이에요. 그죠? 뭔가 지각 인식이니까요. 뭔가 생각하고 지각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눈을 감아버린다. 그다음 blinding 해버린다. 막아버린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좀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강하다란 뜻으로 연결한다 더 넓게. 그다음에 embracing 하면은 우리가 좀 안다, 포용하다란 뜻이죠. 코어 미닝을 포용한다란 뜻. 그다음에 이해한다, 오직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그죠? 오직 이것만 이해한다는 건 좀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한번 좀 우리가 좀 초벌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 놓고 그다음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가요, 메타포라는 것, 은유라는 것을 코인하면은 우리가 동전이 아니고 동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만들다. 그래서 새로운 말을, 신조어를 만들어내다, 제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새로운 은유를 만들어냈을 때 그녀는 그것을요, 채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거로부터요? 문화적인 어떤 자료에서요. 문화적인 언어, 문화적인 어떤 그 원천, 문화적인 어떤 자기의 배경 안에서, 소스 안에서 그것을 채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냥 과학자들은요, 단순하게 apply, 모든 매일매일의 어떤 이해를 적용합니다. 특별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근데 그 영역이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낯선 사람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좀 올인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영역 안에서 모든 이해를 적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낯선데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고 적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metaphor, 은유라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의미합니다. 이해하는 거에 하나의 것을 또 다른 어떤 용어나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바로 은유 메타포입니다.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환경 안에서 접목을 시키는 거죠. And that other, 그러니까 그 다른 것, 과학자들이 선택하는 그 다른 것은요, will be something, 뭔가가 되는 거죠. From everyday life, 그 매일 일상에서의 어떤 것이 되는데 she shares with all of us, 우리들과 모두 공유하는 어떤 것이 되고요. 그래서 to select a successful metaphor, 특별한 어떤 성공적인 은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것은 뭐가 됩니다. She must draw,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she must draw 하나의 어떤 implicit 암시 함축적인 이해를 그녀가 끌어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요? 어떤 더 커다란 언어적인 생태학에서, 생태 세계에서 조금 더 암시 함축적인 이해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녀가 위치한 곳에서요. 그죠?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유라는 것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더 큰 언어적인 생태계 속에서 암시함축적인 이해 면에서 더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즉 그녀의 선택인데요. 하나의 메타포에 있어서 그녀의 선택은 또 다른 것 대신에 그녀의 사회적인 관점을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어떤 야망이나 어떤 그녀의 어떤 욕심과 가치요. 그죠? 그 얘기는 뭐야? 그녀의 야망만큼이나 사회적 문화, 그녀가 하고 싶은 것만큼이나 사회적인 문맥도, 사회적인 주변 환경도 반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노팅했을 때, 즉 언급해 봤을 때, 뭘 주의해 봤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we describe the brain. 우리가 뇌를 묘사합니다.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묘사해 봤을 때, 예를 들자면 데이비드 엣지라는 사람은요. 공식적으로는 formally 과학 연구학자였습니다. 이 대학에서요. 그 사람이 추천하기를요. 그다음에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우리는 탐험합니다. 그 어떤 extent, 정도와 그다음에 and the dynamics of this process. 이런 어떤 역동성,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정도와 그다음에 걔가 움직이는 정도를 우리는 탐험합니다. 뭐 함으로써요? 우리의 상상력이 그다음에 come to dominated. 어떤 지배되어질 때 어떤 이러한 장비죠. 근데 그 장비를요, we devise, 우리가 설치합니다. In order to dominate and control our environment and human society. 우리의 환경과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사회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지배 영역을 뭐하기 위해요? dominate, 장악하기 위해서 장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장치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상상력이 그렇게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상상력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들은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역동성을 우린 탐험할 수 있고 우리는 겪게 된다. 즉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어떠한 우리의 어떤 metaphor, 은유라는 것은,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적용시키는 것은 일어나게 된다. 자, 마지막 문장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we reinforce, 우리 강화시킵니다. 뭘요? 방법인데, 생각하는 거죠. perceiving instantiated. 예시되어지는, 그죠? 예시되어지는, 이런 메타포에 의해서 예시되어지는 어떤 생각의 방식을 강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강화시키게 된대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다른 방식,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야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어떤 사회적인 컨텍스트를 벗어나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우리 눈을 감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러한 메타포들이 distorted, 왜곡되어지나? 그 다음에 연결합니다. 이 메타포를 더 사회적인 문화로 더 넓힌다? 넓히는 이건 아니죠. 더 넓은 사회적 관점에서 이 메타포를 연관시킨다? 아니고 우리 지금 블라인딩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관점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막아버린다는 얘기합니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포용한다. 어떤 중심된 의미를 그 메타포에서 중심 코어한 의미를 우리가 포용한다는 얘기, 포용의 의미하고는 조금 블라인드하고 거리가 있어요. 이해한다. 오직 문맥에서만. 네. 어떤 이 메타포에서 보여지는 것만 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의미, 메타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을 때 이것도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포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인다. 4번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건 이 요지 부분은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비슷하게 생겼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답인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너무 넓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편협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주제는 딱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재들을 찾고 그 소재가 가리키는 방향들을 정확히 찝어서 그 요소들이 다 1번부터 5번 안에 있는 문제지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확인하면서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아 하면은 좀 너무 브로드합니다. 너무 그 관계가 너무 넓어서 그 부분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부분까지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요. 세 개의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ort 해가지고 관계, 신뢰감이란 뜻과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접 발달 영역.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르겠죠. 뭔가 가까운 영역에 있어서 발달하는 것인가? 발달에 관한 영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알아봤더니 아동이 타인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달 수준과 또래나 성인이 도움을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이론적인 영역을 뜻한다고 해요. 이 심리학자 여기 나오면은 비거스키라는 분이 나오시죠? 이분이 하시는 말이 지능 검사라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잠재 능력, 나중에 발현될 수 있는 잠재 능력 측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달 가능성, 그 주변에 있는 영역들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게 바로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고 그냥 넘어가고요. 애널로그에서 우리 비유물, 유사체, 뭔가를 비유하는 표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motivation and interest, 동기와 그다음에 흥미라는 것은 매우 본질적인 어떤 ingredient, 요소가 되죠. 그다음에 in effective learning, 어떤 효과적인 배움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If the students are not attached, 만약에 아이들이 잘 이렇게 붙어있지 못해요. To a concept or context, 어떤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개념에 잘 아이들이 attracted,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learning will almost certainly limited. 네, 이러한 배움이라는 건 제한되게 되겠죠. 아이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내용에 관해서, 그죠? 그 과목의 내용에 관해서 내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그 교육이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다. It is the student who 하니까 it is the 강조 구문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that 대신에 who를 썼네요. 바로 학생입니다. Who decides whether or not, 뭐인지 아닌지, 참여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입니다. In concept learning,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개념 체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건 학생이고요. 이러한 선택은 always based on the question, 어떤 질문에 기초되어지는데 Do I want to learn this stuff? 내가 이거 배우기를 원하나?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기초되어진다는 얘기죠. Students choose to be involved.
아이들은요, 선택합니다. 그 어디에 관련되어지기를, 그죠? 연관되어지 토픽인데요. For a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 토픽의 주제 아니면 그곳에 연관 관계되어지기를 선택합니다. 그걸 배우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Including interest, 흥미죠. In the task. 그러니까 그 주제에 관해, 그 임무에, 그 일에 관한 어떤 흥미라든가, rapport with the teacher, 관계 신뢰감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perceived value and utility of knowledge. 지각되어진 어떤, 인지되어지는 가치와 그 지식의 효용성, utility, 사용 가능함. 그리고 self-efficacy, 스스로의 어떤 효용성. 사회적인 어떤 풍토 같은 것에, 그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다양한 것에 A들이 연관되어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요소가 뭡니까? The social climate이 되겠네요. 이 사회적 풍토,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은요, 종종 무시되어지고, 그다음에 ignored, 간과되어집니다. 향후 아이들과의 어떤 analogies, 그 은유, 비유, 와 같은 그 비유와 함께 티칭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뭐한다? 이게 간과되어지지만 but it is important. 그 중에서도 지금 사회성에 관한 사회적 그 풍토 분위기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narrow down 되어지고 있죠. 줄여주고 있어요. 학생들은 사회적 세팅이다. 그리고 반이라는 거, classroom이나 교실이라는 것은 학습 교실이라는 거 사회적인 풍토가 되고 사회적인 세팅이 된 거고 비거스키의 어떤 learning talk psychology 어떤 배움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psychology 심리학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왜 사회적인 interaction 연관 그다음에 관계가 그죠 상호작용이 유용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안해주죠 방법인데요. 선생님들이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어떤 계획성과 가르치는 어떤 방식, 교수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서 비유할 수 있는 유사체를 선택하는 건데요. 그것은 그 학생들의 그룹에 공유되어지는 근접 발달 영역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사회적인 어떤 경험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봤더니 학생, 상호작용, 토론 주제, 이상하죠? 그죠? 지금 근접 경험이라든가 사회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얘기 나와 있는 거 지금 거의 없지요? 그리고 가르친다란 얘기. 비유는 나와 있지만, 이 비유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얘기도 이것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답은 5번이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지식과 경험은 가장 교과적인 어떤 요소가 됩니다. 아이들의 그 비유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죠? teaching analogies를요. 그래서 analogous 비유물 그다음에 유사체라는 것은 익숙해야 됩니다. 경험과 관련되어져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게 어디서 도출되어져야 돼요? 그들의 삶이라는 세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라고 연관될 수 있겠네요. 단순히 놓자면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if an analogous is not familiar or interesting 이 비유하거나 비유를 들고 유사체 같은 것들이 흥미롭지 않거나 친숙하지 않으면, 그죠?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답은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대충 읽고 해석을 하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학습 개념을 우선시 제시하는 게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라는 이 전제 조건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큽니다. 얘는 너무 브로드예요. 비유학습은 개인의 학습 동기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한다? 아니죠. 지금 사회적인 얘기에 관한 얘기가 빠졌잖아요. 그냥 단순 사실만 얘기해서는 우리가 주제, 요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답은 5번으로 우리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유는 분명한 개념을 전달하지 못하므로 제한적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흥미로운 토론 주제를 제시할 필요가 가르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5번 찍어낼 수 있겠네요. 13번 다음 교재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죠. projection이라고 해서 우리 투영도. 이걸 우리가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인식을 해볼까요? 뭔가를
투영한다. 지도가 있으면 우리 어떤 지구가 있으면 그 지구를 투영한다는 건 하나의 종이에 아니면 하나의 구에 거기다 대입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다 접목시켜서 하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반영한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주 둘러싸인 거 circumference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세계 지도는요. 어떤 일반적인 사용에 있었어요. 많은 해 동안. 그게 Mercator Maps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메르카토르라고도 하는데요. Mercator Maps인데요. 또는 그것의 똑같이 투영도 이렇게 되겠죠. 그 지구를 거기다 반영시킨 지도들, 이러한 지도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유용했습니다. 항해의 목적으로는요. Since 이 projection이라는 게 그 방향을 왜곡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투영도들, 이 지도들이요. They could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요. From one point to another, 다른 포인트로 갈 때 말하는 거죠. Sailing the compass direction. 컴파스 나침반대로 항해를 하면서 한 어떤 from point of origin to point of destination. 원래 출발지에서 origin에서 그다음에 도착지까지 컴파스를 사용해서 한 포인트에서 또 다른 포인트를 쉽게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wasn't the most direct route to take. 그거는 항해하기에 가장 정확한 루트로 우리가 채택하기는 어려웠지만 for some journeys, 몇몇 여행에서는요, 가장 따르기는 쉬웠다는 얘기에 플러스적인 요소를 하고 있어요. 이제 on Mercator Maps though 하니까 뭐예요, though? 근데요, 이 메카토 지도를 보면요,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단점에 관한 얘기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으니까요. North하고 South Pole은요, 즉 북극과 남극은요, 하나의 어떤 지점이 아닌데, they really are. 진짜 그들이 있는 지점이 아니래요. But rather, 오히려 lines. 어떻게 놓여져 있습니까? That 그 라인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어요. 얼마큼 긴다고 했습니까? As long as 비교급이죠. 동급. 전체 원줄 세 개를 다 같이 둘른 원줄만큼이나 길다는 얘기예요. 원래 더 짧아야 되는데 그만큼이나 길다란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길이와는. The closer you go to the poles. 여러분들이 극지방 쪽으로 가면 갈수록 the more area 더 많은 지역들이 has to be shown, 보여지게 돼서 그 더 많은 것들이 exaggerated, 과장되어지는 거죠. 즉, 우리가 동그란 지도에서 이렇게 보세요. 이걸 펼쳐보면 이런 곳에 좀 빈 공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곳들이 과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On the Mercator projection. 그래서 이 Mercator projection 지도에서 보면 내 오피스에서 걸려 있었던 이 지도에서 봤을 때 이 남극 지역이라는 것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남쪽의 아메리카나 아니면 아프리카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게 보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단 얘기죠. 그죠? 여기가 되게 커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을 합친 것보다는 더 작아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크기여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lies told with these maps. 이 지도에 의해서 말해지는 그죠?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들은 꽤나 명백해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폴라베어의 서식지를 보여주는 이 맵이요. Nature Magazine, 자연 매거진에서 보여줬는데 그것이 사용했다는 얘기죠. 이 Mercator 타입의 그 지도를 사용했고요. 그것은 많이 과장되어져 있었더라. 뭐가요? 그 서식지 어떤 정도가 많이 과장이 되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Mercator 지도를 만드는 것의 원리 원칙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장점과 그다음에 왜곡입니다. Mercator projection의 장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왜곡된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에서 하면 척도죠. 규모. 그다음에 projection, 투영도입니다. 뭐로써요? 근본적인 어떤 지도의 특성으로서의 스케일과 그다음에 투영도, 척도 이건 아니죠. 그다음에 탐험하는 겁니다. 원정 탐험하는 것. Mercator project를 완성하기 위해서 탐험하는 것 아니고요. 부정확성입니다. 맵에 있어서요. 어떤 지도 제작자들의 지식의 부족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죠. 답은 2번 볼 수 있겠습니다.